(6월 23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엊그제가 하지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어서 아침마다 출근길에 땀에 젖을 만큼 이렇게 이 아침부터 덥습니다. 자, 더운 여름날 주변에 정치 기사들도 다 스트레스 쌓일 건데요. 뉴스 브리핑 보시면서 이 시원한 사이다 마시는 기분으로 여름을 그래도 다소 서늘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뉴스 브리핑에 어떤 분이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다, 지 맘대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시청률을 올려버리고 싶은 마음이다. 한 10만원씩. 그래서 이렇게 방해나 하는 사람들을 접근을 못하게 하고 싶다. 또 이 시원찮은 댓글은 다 삭제해버리겠다, 이렇게 말했다면서 이 지 맘대로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제 인터넷 방송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은 제 개인의 노력과 한마디로 이 기회비용의 투자와 그리고 저의 가치를 공감하는 지금 460명의 회원들의 참여에 의해서 꾸려가지는 방송입니다. 저는 광고를 바탕으로 하지도 않고 시청률을 받지도 않습니다. 또 스폰서도 없습니다. 단 한 명의 제 가까운 기업인이나 친구한테도 뉴스 브리핑에 가입해달라 말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자발적으로 회원이 되고 싶은 의욕에 충만해서 넘넘 들어오시는 분 아니면 저는 이 방송 나중에 갈 때까지 가서 문을 닫더라도 돈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 도움을 받지 않을 겁니다. 제 비슷한 많은 인터넷 방송들이 있는데요. 대다수가 스폰서나 지원을 해주는 데가 있을 겁니다.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요. 제가 왜 이 방송을 하는가라는 부분을 어떤 부분 가지고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시각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서 판단을 못 하시는 분들한테 세상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가자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진실을 알리는 방송이고 선동 방송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거짓이거나 제가 하는 이야기가 불편한 사람들은 보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까지 이렇게 봐달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는 가치에 옳다고 생각하는 분은요, 주변에 널리 제 방송 좀 보라고 해주시고요. 또 제 방송에 어떤 것만 맞고 어떤 것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분적으로 흡수하는 분도 가급적이면 제 방송을 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는 제가 주장하는 경제, 사회, 안보, 복지, 정치 모든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과 이 방송을 함께 가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솔직히 이 세상을 뒤집어 버리고 싶은 제 자신의 의지나 욕망도요, 이 방송을 하는 목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황장수가 추구하는 일종의 개혁정당의 당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한테만 회원가입을 권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이 무슨 전체 대중들한테 공공성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그런 방송이 아니니까요. 이 방송을 보시면서 뭐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의당이나 과거 통진당이 하는 이 내부 방송에 너네들 왜 그따위 방송하냐고 시비 걸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의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요. 그 보면서 괜히 시부렁대지 말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을 위해서 보지 마세요. 자, 그리고 제 가치에 공감하는 분들은 주변에 열심히 보라고 권유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7월 7일 저녁 7시 반에 황장수의 오프 더 톡 강연이 열립니다. 자, 왜 오프 더 톡이냐? 대화가 아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감성이 열려야 됩니다.
말로 가지고 서로를 설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그럼 그 감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야말로 세상을 보는 시각이 깨어야 저는 만들어진다 봅니다. 자, 내년에 대선이 있어서요. 별별 시원찮은 인물들이 다 대선에 나온다고 할 건데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냐? 뭘 중점에 놓고 해야 되느냐? 누가 미꾸라지고 누가 용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동남권 신공항을 김해로 확장하는 걸로 정했을 때 저는 이걸 처음 보자마자 아니 김해가 기술적으로 확장이 되냐 안 되냐는 한마디로 가덕도가 수심이 20에서 40m인데 이런 20에서 40m를 갖다가 메꾸어서 공항을 만든다는 것보다 그 다음에 밀양이 그 산악지역을 까서 공항을 만든다는 것보다 또 밀양 바로 옆에 대구고 바로 밑에 김해인데 그 사이에 공항을 만든다? 김해 바로 옆에 가덕도에 또 공항을 만든다? 일이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것보다는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게 된다 안 된다 말은 저는 우습다고 생각했습니다. 김해 공항 옆에 낙동강까지 거리가 좀 있고 거기에 무슨 주거지역도 아니고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땅들이 있고 또 골프장도 있고 또 남해고속도로가 있다 하면 정 남해고속도로가 방해가 된다 하면 지하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왜 안 되냐? 옆으로 빼면 되지. 오늘 무슨 이 조선일보나 이래 보면 완전 콜럼부스의 달걀 이야기를 하면서 발상에 매우 큰 전환을 했다. 파리 항공공단이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식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 달아서 황 소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상을 잘 모르네. 동남권 공항 뭐 남해공항 이야기도 하고 무슨 앞에 산을 뭐 어쩌고 저쩌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상을 잘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건설업자가 바라보는 시각은 돈을 벌기 위한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정치인이 바라보기 위한 시각은 표에 의해서 바라봅니다. 저는 아마추어고 엔지니어링이나 디자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상식이 뭐 전문성보다 크게 이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면 전문가가 이기죠. 하지만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편견이 없는 상식이 통할 때가 많습니다. 편견 없이 이 사태를 바라보고 부산에 가느냐 대구 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끄고 바라보면 김해공항을 늘리는 게 그게 답이고 얼마든지 늘릴 만한 땅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결정이 그렇게 결정이 났고 그 다음에 그런 예로서 하네다 공항이 확장하니까 일본에 그 나리타 공항이 생겨가 그러니까 나리타 공항은 멀고 하네다 공항은 너무 작아서 쓸 데가 없고 국내용이고 그러면 동경 근처에 곧바로 바로 붙은데 방금 동경 안에 제3의 신공항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났죠. 근데 결국은 하네다 공항을 확장하기로 했고 그 하네다 공항이 확장이 되어서 지금 얼마나 잘 쓰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영국도 기존 공항을 확대를 하는 걸로 이 런던에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결국은 이렇게 가는 것이 정치인들이나 토건업자나 뭐 땅을 사놓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해관계만 없다면 한마디로 매우 당연하게 놓을 수 있는 결정인데요. 그걸 갖다가 정치인, 지자체, 단체장, 지역의 토, 유지, 지주 또 공사 갖고 오면 그 지역 업체들이 또 하청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지역의 건설업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연결된 지역 언론 그 지역에 무슨 상공회의소니 뭐니 가면 단체장들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장들 이런 사람들이 솔직히 머리 깎고 피켓 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관심도 없는 사람들 끌어내서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정작 대구나 부산의 시민들은 조용합니다. 원래부터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공공선택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선택이론이 뭐냐? 공공 부분의 의사결정을 갖다가 이렇게 항상 합리적으로 되냐?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항상 결정되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결정이 잘못되는가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라도 그 사용을 금지시킬 수 없기 때문에 경제학적 용어로 비배제성이랍니다. 그 사용에 경쟁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속성, 즉 비경합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에 손해에 개의치 않고 자신만을 위해 공짜로 사용하려는 이른바 무임승차자, 프리라이더 문제가 생겨난다. 이 경우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은 불가능해지고 예산 낭비의 결과를 낳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한마디로 공적인 분야에 예산이 쓰이는 또 국가가 공적인 분야의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서 항상 합리적으로 되지 않고 비합리적으로 될 속성이 많다라는 부분을 분석한 이론을 공공선택이론이라고 하고 이 부캐넌 교수는 이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의 핵심적인 관점은 개인주의입니다. 국가는 인격이 있는 유기체가 아니라 개인의 총합이다. 탐욕스러운 개인의 총합이다. 때에 따라서는 대통령도 탐욕스러울 수도 있고 장관도 탐욕스러울 수도 있고 관료도 탐욕스러울 수도 있고 국회의원도 지방자치단체장도 지방자치의원도 지역유지도 다 탐욕스러운 개인들이다. 그래서 이 개인들이 경제행위를 할 때는 이기적으로 정치행위를 할 때는 이타적으로 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경제는 지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면 정치도 지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지 국민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한다 말짱 뻥이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했죠. 도덕주의적 관점에서. 그런데 개인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이기적으로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즉 자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자, 정치가나 관료가 자신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한다면 이것이 전통적인 정치학이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 왔죠. 그런데 민주정치의 과정에서 경제적 비능률이 발생하는 원인은 근본적으로 이 관료나 정치인이 이 정치나 국가 통치에 있어도 이타적이기보다는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방지하려면 법이나 제도에서 완벽하게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 김해공항, 동남권 신공항 한번 보십시오. 자, 누가 손해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에서? 국가 예산입니다. 갖다 쓰면 됩니다. 자,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치적 결정, 그 다음에 지역의 압력, 사퇴하니, 머리 밀어버리니, 우리 지역을 소홀히 하는 걸로 간주해서 내년 대선에 심판하겠다느니, 이런 겁니다. 자, 이번 결과에 대한 여론이 나왔습니다. 43.5%가 김해 확장 잘했다. 아예부터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 26.8%. 이 두 개는 이번에 이 결정을 따르는 부분이죠. 밀양을 해야 된다. 9.9. 가덕도를 해야 된다. 4.4입니다.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김해공항을 신공항이라고 하는 건 국민을 속이는 거다. 자, 이런 식으로 시비 걸고 말장난을 하겠죠. 자, 그렇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이거는 신공항이다. 그걸 확장하는 것이 제3의 카드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말을 속인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가덕도나 이 밀양을 선택을 할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게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해도요. 저는 전혀 손해볼 게 없다고 봅니다. 왜? 결정을 자신의 공약대로 밀었더라면 엄청난 돈이 낭비되면서 비효율적인 공항이 되었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국가 예산을 절약하고 국민들 다수가 잘한 결정이다. 그리고 모든 전문가들도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마당에 아니 용기 있는 결정을 해서 그러지 않는 것보다 국가 예산도 절약하고 다수한테 평가를 받았으면 그럼 애초에 내가 그런 공약을 했던 거는 미안하게 생각한다라는 부분에서 그거는 오히려 본인의 입지를 더 구축하는 사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 쓸 것 없이 그냥 한 번의 사과로 끝내버리는 게 좋다고 보고요.
자, 정치권의 사탕 발림에 10년이나 민심이 농락됐다. 선거가 닥치면 진실 감추고 공약을 반복한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요, 이제 정치인과 관료와 그들과 결탁된 건설업자와 그 다음에 그 옆에 땅을 사놓은 토지 투기꾼만 재미를 보는 이런 부분에서 국민적 여론이 정신을 좀 차리는 쪽으로 가는 계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정치인이나 관료가 이런 공약을 아예 못하도록 해야 된다. 자, 박근혜 대통령만 했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번에 공약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자, 왜 그거 부분을 문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민주당이 2009년에 고이재미가 끝난 다음에 토건에서 사람으로라는 그걸 내걸고 일본 사회 곳곳에 하루 종일 곰 한 마리, 사슴 한 마리 지나가는 다리나 도로 등을 만드는 부분에 대한 비판들이 광범위하게 퍼지게 됐죠. 그런 어떤 비판에 힘입어서 토건을 철폐하겠다고 일본 민주당이 집권을 해서 정권 교체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동남권 신공항처럼 10년이나 사탕 발림을 하는 일이 이제 없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는 여야 정치권 공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일본에서도요, 일본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불과 25km 안에 공항이 3군데나 들어앉아 있는 곳도 있어요. 자, 25km 안에 있는 그 공항은 오사카 공항, 원래 있던 거죠. 간사이 공항이라고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죠. 또 고베 공항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문을 연 것은 오사카 공항인데 수요가 늘고 뭐 소음이니 배기가스니 뭐 밤에도 비행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또 공항 만들자고 정치인들이나 지역 토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간사이 공항을 만들었습니다. 동경 공항보다 나리타 공항만 하죠. 엄청나게 크죠. 근데 간사이 공항을 오사카, 교토, 고베 권역을 아우르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허브 공항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고베시 의회가 소음 등 환경을 문제로 공항 건설을 반대하면서 일이 꼬였는데 절충안으로 간사이 공항은 주민과의 갈등이 적은 오사카 센슈 앞바다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도쿄 수도권에서는 나리타 공항이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분쟁이 있었는데 그래서 주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반대운동 과정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근데 신공항은 오사카 도심에서 1시간 이상 걸리고 고베나 교토에서도 2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접근성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용 승객들이 다 불편하다는 겁니다. 결국 간사이 공항이 개항하면 문을 닫기로 했던 오사카 공항은 지역사회의 반대로 존속이 됐고 애초에 간사이 공항 건설에 반대했던 고베시도 이 태도를 바꿔가지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면서 2006년에 또 고베 공항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지역에 3개 공항이 동시에 운영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먹구구식 공항 난립은 적자를 눈덩이처럼 키워서 간사이 공항은 94년 개항 이후에 10년 동안 총 부채 22억, 연간 이자만 2,400억이 나오고요. 또 고베 공항 또한 2007년 이용객이 297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 줄어들어서 공항 기능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런 재정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간사이 공항과 오사카 공항의 운영권을 지난 4월 민간에 매각했고요. 간사이 지역 사람들은 이 간사이 공항이 최초 입지 장소로 이렇게 선정됐던 고베 지역에 들어서지 못하고 바닷가에 간 것을 아직도 후회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 간사이 공항이 시끄러운 찰나에 인천공항은 아시아의 허브 공항으로 들어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사이 공항 사태가 안 나려면요, 애꿎이 또 공항을 만들어가 근처에 공항이 난립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